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이야기 나눠봅시다.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 더배우다 대표 봄쌀 돌아온 맘맘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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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다시 뭉쳤습니다. 더 슬기로운 임산부 생활. 오늘은 첫 회로 어떤 주제를 할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자궁의 임신이에요.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유독 자궁의 임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부정확한 정보라고 할까요? 그런 카더라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너무 떠돌아다녀서 오늘 한번 첫 회이니만큼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궁의 임신이라는 게 뭐죠?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궁 밖에 임신이 됐다. 나팔관 그렇죠. 그런 중간쯤에 임신을 그렇죠. 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 편집자였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궁의 임신이라는 거는 자궁이 아닌 곳의 임신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임신이면 그냥 당연히 뱃속에 되는 거지 왜 딴 데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정은 나팔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5일에 걸쳐서 자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못 내려가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난소 쪽으로 빠지거나 복강내로 쑥 나가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자궁의 임신이 많이 생기냐면 첫째, 이전에 골반염이 있었던 경우, 특히 클라미디아에 의한 골반염이 있었던 경우는 자궁 임신이 많이 생기고요. 둘째는 조금 안타깝지만 시술을 받은 경우, 시험관 시술을 받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나팔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우연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안 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전에 자궁의 임신을 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한 번 자궁의 임신을 했으면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궁의 임신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신이에요 라고 갔는데 아기가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월경일로 계산을 했을 때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아기 볼 거야 라고 갔는데 아기 집이 안 보인다? 그럼 그때는 자궁의 임신을 의심해 봐도 됩니다. 또 하나, 아기 집이 안 보이면 초기 유산도 의심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기 집이 딴 데 생기면 뭐가 가장 문제인 거냐면 임신한 수정란이 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팔관이나 다른 곳에 갔던 아기 집이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탁 파열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복강내 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주 안 좋았던 케이스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자궁의 임신 진단이 너무 늦어졌던 분이 복통으로 오셨는데 심정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임신인 거를 확인했을 때 또는 생리가 일주일 이상 없을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자궁의 임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워낙 똑똑하게 자기 생리 주기를 잘 챙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굉장히 무섭거든요. 하지만 빨리 발견하면 되게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의 개념인가요? 그거 임신 자체는 유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은 정상적인 임신으로 돌릴 수는 없고 이제 임신을 안전하게 종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종결을 해야 될까? 빨리 발견하면 옵션이 있습니다. MTX라고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MTX는 사실 항암제로도 많이 쓰이는 약인데 세포 분열이 빠른 곳에 가서 들러붙어서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신과 관련된 육모막 세포에 붙어서 그 세포를 저절로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으로 쓰면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을 쓰게 되면 단점이 있어요. 약을 썼을 때 폐가 같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에 문제가 없는지, 간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무시무시한 약이 들어가도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컨디션인지 확인하는 게 1단계고요. 또 하나는 이미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으면 아무리 약을 써도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긴 힘듭니다. 아기 집이 만약에 4cm 이상으로 크고 확 보인다. 그러면은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되면 한쪽 나팔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으로 쓰면 나팔관의 두 쪽을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술에 비해서 더 좋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약 자체도 세포 분열이 활발한 곳에 가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나팔관에 손상을 줍니다. MTX를 쓰고 나서 나팔관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본 연구를 봤더니 약 70% 정도는 두 쪽이 다 살고 나머지 19% 정도는 한쪽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MTX를 쓴다 그래서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임신율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임신인데 아기 집이 안 보이면 자궁이 임신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그럼 선생님, 네.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첫 스튜디오 촬영이죠? 촬영을 하는데 좀 낯선 환경이라서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근데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조금씩 수정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좋은 피드백 많이 해주세요.